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뭐 오늘 특별하게 의대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언론인 여러분을 한 달에 한 번쯤은 이렇게 자꾸 뵈야 되는데 못 뵈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14일 날은 본부에서 정책회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회의 하고 나서 기자 간담회도 한 번쯤 더 공식적으로 더 할 기회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지금 이제 벼멸구 관련해서 우리 농민들의 걱정이 대단히 컸고요. 이 벼멸구가 과거에 관행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피해 정도가 아니고 이번에는 뭐 알을 예를 들면 3번씩 깠다 이러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개체수가 급증을 해서 특히 이제 폭우가 쏟아지고 이럴 때 갑자기 더 많이 주저앉게 됐는데 전라남도가 피해가 크지만 전라북도는 피해가 뭐 더 크다고 전라북도 지사님도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셨는데 그래서 이번 피해는 이 기상재해하고 겹친 피해이기 때문에 재해 피해다 이렇게 저희들이 적극 주장을 했고 국회의원님들도 함께 노력을 해 주셨는데요. 다행히 오늘 농해수위 국감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께서 재해로 인정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생각하고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벼멸구 피해가 재해로 인정되면은 우리 농민들의 그래도 모든 것이 다 원상대로 될 수는 없지만은 농민들의 마음에 그래도 상처 입은 농민들 마음에 위로가 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 피해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농업재해 피해도 합쳐져서 이제 기존 피해를 넘어가게 되면은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요건이 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갖춘 해남이랄지 영암이랄지 장흥 일부랄지 또 강진이랄지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벼멸구 피해가 재해 피해로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NDMS에 입력해서 그 결과가 나면은 그렇게 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요즘에 이제 시군에서 교부세가 삭감되는 바람에 시군 재정 형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피해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때는 80%죠. 옆에서 누가 말하는 사람도 아무도 80% 피해 지원 맞는가요? 공공시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되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70%? 70%까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군의 부담이 많이 덜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에 합당한 시군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이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국립국가대학 추진 관련해서 많이들 좀 궁금해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6학년 또 정부는 또 뭐 국회랄지 여야 의장 협의체가 아직 가동은 안 됐지만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고 또 걱정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26학년도에 재검토를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신설만큼은 확실하게 보장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26학년도에까지는 정부가 논의를 틀림없이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27학년도나 28학년도 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이상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이들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26학년도 국립국가대학 전라남도 몫으로 배정을 받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27학년도나 28학년도는 아예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26학년도가 마지막 기회고 이번 기회가 지나가면은 다시 국립국가대학을 배정받기가
그런 기회가 오지 않으리라는 게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립국가대학을 이번 26학년도에 배정받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된다. 그 중에서 이제 결국은 공모제에 의해서 하는 방법하고 또 대학을 통합을 통해서 하는 방안, 이 두 가지 방안을 투 트랙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모제는 지금 내부적 진행은 하고 있지만은 통합의 그 가능성을 염두에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통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그 통합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은 어차피 이제 국립대학들도 1국립대학으로 전부 방침이 가고 있고 학령 아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은 어차피 국립대학들도 통합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게 대체적인 교육계 전문가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그러면 대학도 그런 추세에 맞춰 통합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국립의대 유치 때문에 동서로 양보에 대해서 갈등이 많은데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대학 통합을 양대학의 통합을 통해서 양대학의 통합된 대학으로 국립의과대학을 배정받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으로 확실한 방법 아니겠느냐. 26학년도에 배정받을 때도 우리가 정부에 강하게 더 요청할 수도 있고 명분이 확실하다 더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양대학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을 하고 통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필요성이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식을 같이 하고 통합의 물꼬가 좀 트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통합이라는 원론적인 의미에서 통합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통합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결국 실무 협의회를 통해서 아마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양대학이 통합을 하더라도 글로컬 대학으로서 저희들이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에 대해서는 똑같이 통합이 되더라도 각각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대로 지원하면서 양대학이 통합이 되었을 때는 전라남도가 앞으로 글로컬 대학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자체 프로그램으로도 여러 가지 대학 지원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더 협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이 대학 통합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또 응원하는 입장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이런 언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들이 다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대학 통합이 잘 성사돼서 통합대학으로 또 통합의과대학이 이렇게 26학년 또 의과대학이 반드시 배정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대학 통합의 문제는 이제 양 대학이 정말 인내를 갖고 해야 될 일이고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양 대학의 총장님들께서 이런 문제를 잘 풀어나가서 우리 도민들의 30년 여망인 국립의과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을 두 대학 총장님들이 만들어 주시고 선언하면은 우리 도민들에게 큰 박수를 받고 두 분 우리 총장님들이 영웅으로 대접받을 것입니다. 전라남 도지사는 여러분 옆에서 있는 게 아니고 뒤에서 박수만 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끝까지 인내를 갖고 지켜보면서 성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공모에 의해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내부 평가 기준을 자체적으로 지금 영역사에서 만들고 있고 이런 평가 기준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절대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평가 기준을 만들더라도 대학의 의견을 들어서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필요하다면은 잘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 공모제는 결국은 대학 통합이
잘 안 되었을 때 결국 공공으로 가는 방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공모로 갔을 때는 결국 한쪽 대학은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양대학이 도민의 뜻도 대체로 그렇고 통합을 잘 해서 이 문제를 동서화합 속에 원활하게 잘 풀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양대학이 좀 힘을 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원래 여러분도 박수 치는 일은 별로 없지만은 박수를 한번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박수 한번 칩시다. 예, 제가 워낙 이 부분이 호소를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강주 민간공항 군공항 통합 이전 문제인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에 이렇게 보니까 강주 시민단체 협의회가 이 내용을 발표한 걸 보면서, 저는 강주 시민단체 협의회가 인식에 있어서는 우리 전라남도와 소통을 잘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호남 발전을 견인할 일이고, 또 광주공항 앞으로 광주공항 비워진 광주공항터에 광주 전남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혁신 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 군공항 이전이 광주 전남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하시기는, 이 소음이나 군부대 주둔에 따른 재산상 제약 등 군공항이 마냥 환영할 만한 시설이 아닌 측면이 있다는 점도 분명하고, 이에 대한 해법 제시를 요구하는 입장 역시 중요하다. 그래서 군공항 문제가 소음 피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영할 만한 시설은 아니라는 것을 강주시 시민단체 연합회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신 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은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소음 피해가 없는데 왜 받지 않느냐, 소음 피해가 심각하지 않다, 그런 뜻의 의견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무안 구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들으면은 그동안의 성남 민심이 많이 좀 그래도 이런 말을 듣고 위안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강주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준 데 대해서 저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민단체에서도 민간공항을 무한으로 보내자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남은 문제는 군공항을 전라남도 무안군이 확실히 받느냐고 문제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그 인식이 확실하게 우리하고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안 국제공항에 민간공항 먼저 보내는 게 문제다. 그렇지만은 민간공항만 보낼 수 없으니까 군공항도 받아주라, 이런 인식 아닙니까? 근데 무안 국제공항으로 민간공항 보내는 것이 맞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자꾸 그렇게 오도를 한 측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오히려 강주 시민단체 연합에서는 이런 부분의 인식을 우리하고 똑같이 분명히 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앞으로도 강주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저희들도 귀담아 듣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민간공항을 무한으로 보내자는 것은 이견이 없어 보인다. 남은 문제는 군공항을 전라남도가 확실히 받느냐, 무안군이 확실히 받느냐 문제다, 이렇게 문제지가 있었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시민단체의 어떤 의견에 일일이 답변을 안 합니다만 오늘은 답변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인식이 확실하게 저희들이 바라는 바하고 많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 입장도 민간공항 오는데 무안 국제공항으로 군공항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인정을 합니다. 다만 우리 무안 국민들로 하여금 환영할 만한 시설이 아니라 하면은 설득할 수 있는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그런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무안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전라남도 입장이고, 전라남도는 그 설득을 뭐 어마어마하게 어떤 뭐 요구를 조건을 내걸고 꼭 설득을 하겠다는 그런 뜻보다도 정말 진솔하게 무안 국민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진솔하게 진지하게 이 문제를 접근을 한다면은 그래도 마음의 빗장이 무한 국민들의 빗장이 열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뭐 소음 피해가 별것 없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해라. 또 뭐 사무실을 공항 주변에 내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만 일방적으로 해서는 무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고 자칫하면은 지금까지 50% 가까이 48%까지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나왔는데 이게 성남 민심이 돼가지고 오히려 좀 찬성 반대가 거꾸로 반대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좀 더 호소하는 자세로 무한 국민을 설득하는 자세로 그리고 진지한 자세로 임한다 하면은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물꼬가 반드시 트일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광주시가 좀 전향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진지한 자세를 보여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연말까지 정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오히려 호소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연말까지 시간을 정해가지고 지금 무한 국민의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연말까지 안 되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 뭐 플랜 B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결국 협상의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더 높아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시한 설정보다는 정말 서로 진지한 자세로 우리 광주 전남에 이 큰 일을 꼭 해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같이 논의했으면 한다는 것이고요. 전라남도는 언제든지 광주시가 진지한 마음으로 임한다 하면은 같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광주시가 진지한 자세로 진정한 대화를 원한다 하면은 언제든 전라남도는 임할 생각이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라남도 특별자치도 문제는 이제 많은 부분이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특별자치도가 제주도 있고 강원도 있고 전라북도 있는데 왜 또 더 하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은 제가 드리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도 관련된 그 권한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아서 이제 특별자치도법을 또 개정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결국 문제는 저희들이 특별자치도에 특별이라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중앙정부가 행사하고 있는 권한을 전라남도에 좀 내려보내서 우리가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핵심이 있는 거지. 뭐 특별자치도면 뭐 일을 할 수 있고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권한을 전라남도에 주세요 하는 게 저희 전라남도 입장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은 에너지 분야 해상풍력에 대해서도 제주도 같은 경우는 허가권이 제주도지사한테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의해서 허가권이 제주도지사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라남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산자부 정기위원회에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제대로 지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는 저 정책을 담당한 멀리 있는 정책부서이기 때문에 현장 장악력이 떨어집니다.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모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장에 즉시 대응할 수 있고 현장을 잘 아는 전라남도가 이런 에너지 분야에도 권한을 갖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게 특별자치도법의 일부 내용인 거고, 예를 들면 요즘에 중국산 풍력 기자재가 터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자칫하면은 우리 국내 해상 풍력 시장이 중국산에 의해서 좌지우지를 될 수 있다 하는 굉장히 지금 위험 신호 또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해상 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결국 우리가 석유 하나도 안 나는 나라에서
에너지 안보, 에너지 주권을 한번 지킬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그런 장점도 있는 거거든요. 재생에너지로서 훌륭한 재생에너지로서 해상풍력이 가장 풍부하고 훌륭한 에너지 원이기도 하지만은 이 에너지 안보랄지 에너지 주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상풍력의 생태계 시장을 전부 다 외국에 다 내주게 됐을 때는 저는 이런 면에서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래서 결국은 이런 해상풍력의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전라남도가 시군하고 협력해서 어떻게 해상풍력의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구축해서 우리 국산 기자재 또 우리가 원하는 기자재들로 해상풍력을 이렇게 만들어 갈 것인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상풍력 시설에 중국 기자재가 점령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저는 전라남 특별자치도가 꼭 법이 통과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가 주도적인 권한을 갖고 이 현실을 직시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여러분이 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하는 것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질문이 계시면은 또 추가적인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